자, 오늘 이제 10월 12일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이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이 샌디에고와 LA 다저스의 경기, 저희가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다저스의 5대3 승리로 끝났고요. 네. 그 와중에도 김하성 선수는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1차전이었죠. 김하성 선수는 유격수 7번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회 초 1대5로 뒤져있던 무사 1루 상황에서 우리아스를 상대로 좌중간 2루타 때려내면서 포스트 시즌 벌써 두 번째 장타를 또 때려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샴의 내야 땅볼 때 3루를 진루를 했었고, 이제 놀라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으면서 득점까지 성공. 그러니까 점수차를 5대3으로 좁히는 데까지는 성공했었던 샌디에고 파드리스인데 이후에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가 이제 홈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이제 윌 스미스랑도 충돌도 조금 있었고 이 몸을 날리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보여주면서 참 투혼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를 뒤집지 못한 샌디에고가 또 1패를 안고 또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1차전에서 1승을 거둔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확률이 71%가 넘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세한 그 고지를 이 다저스가 잡고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야겠죠. 샌디에고 같은 입장에서는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유일하게 3경기 모두 치르면서 맞아요. 1, 2, 3 선발을 모두 소모한 상태에서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1차전 선발 투수로 클레빈저가 낙점이 됐을 때 이길 가능성 그렇게까지 높게 보진 않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루비슈 스넬 그리고 머스그로브, 최고의 투구를 펼쳤던 머스그로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4차전까지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 오늘 경기 4타수 1안타 1득점으로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4경기에서 포스트 시즌 4경기에서 3안타 5득점, OPS 0.855인데요. 그리샴 선수, 놀라 선수에 이어서 가을 야구 OPS 팀 내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4개의 볼넷을 얻어내면서 출루율도 높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샌디에고는 오늘도 이제 그리샴과 놀라, 김하성 선수는 제 몫을 다했어요. 그렇죠. 마이어스까지도. 이게 하위 타선이 샌디에고가 시즌 내내 좀 고민거리였잖아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는 이제 특히 그리샴 그리고 놀라, 김하성 선수가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19번의 맞대결에서 5승 14패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있었던 샌디에고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만 이 클레빈저 선수 경기 초장부터 사실은 실점을 많이 허용하면서 경기가 좀 어렵게 흘러가긴 했습니다. 오늘 2.2이닝 동안 6피안타 1피 홈런 5실점 자책점이 이제 4점이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다저스의 공격력도 칭찬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트레이 터너가 첫 번째 타석부터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제 선취점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가을 야구에 약하다는 본인의 이미지를 오늘 경기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먼시 선수의 또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2점을 먼저 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다른 포스트 시즌 경기를 또 살펴봤을 때는 홈런으로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포스트 시즌도 특히. 그렇죠. 근데 이 다저스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 뭐 2루타 때려내고 연타 허용 뭐 하고 또 그 다음에 볼넷 얻어 나가고 쓸어 담고 이러는 모습이 정규 시즌과 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경기 초반에 5대0 리드를 잡은 게 결국에 다저스의 오늘 승리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터너 같은 경우에 통산 포스트 시즌 39경기에서의 OPS가 0.561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때려냈죠. 사실 이제 BTF, 이 배츠, 프리먼, 그리고 터너 요 세 선수 사실 이제 가을 야구 경험도 굉장히 많고 뭐 모두 우승 경험을 해본 그런 선수들인데 이 터너 선수만 유일하게 가을 야구에서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터너마저도 이렇게 가을 야구에서 터진다? 다저스 진짜 이 타선을 막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정말 막기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에서 정말 맹활약을 펼쳐주는 선수인데 사실 오늘은 5이닝 동안 4피안타 1홈런, 1피 홈런, 거기다 3실점. 투구 내용이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구수가 79개였는데요. 스트라이크 58개를 던지면서 공격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사실 5회 전까지는 샌디에고의 타선을 완벽하게 좀 틀어막는 모습이었습니다만 5회에 또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 좀 있었어요. 그렇죠. 마이어스가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에서 부진이 길었었는데 오늘 솔로포를 때려내면서
이제 샌디에고 타선의 포문을 열었고요. 네. 이후에 집중타까지 허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3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제 이 로버츠 감독의 불펜 운영, 이제 6회부터 바로 윌리엄스 선수를 내리고 불펜을 이제 사용한 이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스틴 메이와 트레이 낸이 모두 이제 투수 13인 로스터에 합류하면서 이 시리즈 시작 전 킴브렐의 자리가 없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킴브렐이 빠진 공백을, 사실 빠진 공백이 아니라 빈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약점이 지워지다 보니까 다저스 불펜이 시즌 때보다 확실히 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사실 킴브렐 나올 때까지만 우리가 기다렸다 공략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뭐야 로스터 보니까 킴브렐이 없어, 이러면 우리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된 거죠. 오늘 킴브렐 선수와 힘든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버츠 감독이 제외의 이유를 또 밝혔는데요. 사실 뭐 올 시즌에 3.75의 평균 자책점, 세이브도 22개를 기록했습니다만 기복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즌 초반에 기복은 말할 것도 없고, 시즌 중간에 이제 등장곡을 바꾸면서 잠시 반등하나 했지만 또 결국에는 시즌 후반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저스 프런트에 믿음을 얻지 못했던 킴브렐이고요. 네, 저는 이제 로버츠 감독이 이 킴브렐 선수 제외 이유를 언론에 밝힐 때 그래도 참 이 선수단 관리에 이점이 있는 감독이라는 게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킴브렐 선수가 굉장히 오래 대화를 나누면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존경하는 사람이자 선수이고 시즌 내내 꾸준하지 못했다는 점 본인도 인정을 했다. 그런데 프로답게 받아들이고 이제 다음 이 디비전 시리즈 이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게 어느 정도 로버츠 감독의 설득이 또 통했다라는 또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킴브렐과 체프먼의 인성 차이도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맞습니다. 인터뷰였고요. 자, 6회 초, 그러니까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샌디에고의 상위 타선이 나오는 상황에서 불펜 에이스인 필립스를 냈습니다. 아예 여기에서 그냥 이 마무리 후보였던 필립스를 바로 투입하는 이런 결단. 네. 그렇죠.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이 소토와 마차도가 연속으로 출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후에 삼진과 병살로 이 6회 초를 잘 막아낸 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다저스의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마이어스 선수의 잘 맞은 타구가 사실은 타구 속도도 100.1마일이고 기대 타율도 6할 5푼, 이게 병살로 연결이 되면서 추가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늘 경기 샌디에고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 이후에는 베시아를 내서 사실 7회 초에 내서 8회 이상까지 길게 끌고 간 거, 이것도 굉장히 주요한 불펜 운영이었죠. 그렇죠. 1.2이닝 동안 무실점 삼진 3개를 잡아냈는데 이 베시아가 또 멀티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테롤 선수가 올라와서 마차도를 초구 뜬공으로 잡아내고 9회 마틴 올려서 세이브 딱딱딱, 경기 끝.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로버츠 감독의 계산대로 이 불펜 운영이 굴러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내일이 이제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이 다르비슈 선수 9월달에 너무 뜨거웠죠. 포스트 시즌 첫 번째 등판에서 참 좋았었는데 샌디에고는 다르비슈 선수 선발, 그리고 이제 다저스는 커쇼가 또 마운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르비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차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2차전까지 다저스에게 내줬을 때는 정말 허무하게 3연패로 탈락할 수도 있는 이 샌디에고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르비슈가 일단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한 가지 타선에서 얘기해야 될 점은 하위 타선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계속 뜨거워요. 거기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부진했었던 크로넨러스와 오늘 마이어스까지 이 타격감이 많이 살아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좋았었던 상위 타선이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는 이 상위 타선이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샌디에고 타선이 계속해서 좀 이제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위 타선이 터지면 하위 타선이 침묵하고, 하위 타선이 터지면 또 상위 타선이 침묵하고, 이렇게 불러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저스 상대로는 이런 못 이기거든요. 사실 상위 타선이랑 하위 타선도 좋은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치 상대로 승리했죠. 이겼죠. 그러면 중간 연결고리가 묻혀요. 그니까. 7번이 복잡해. 너무 복잡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샌디에고 이제 내일 경기에서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다저스가 정말
저는 이 투수 운영 로버츠 감독이 진짜 달라졌구나라는 부분을 오늘 경기에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진짜 취임 초기에는 답답한 순간이 워낙 많았어요. 욕먹을 만했죠. 근데 확실히 2020년 월드 시리즈를 기점으로 이 투수 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버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샌디에고와 다저스의 경기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댓글로 소감 또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에게 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